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9% 이상 급등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메인주에서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 ICE 요원의 총격으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적십자가 미 전역의 혈액 비축량이 지난달 25% 가까이 급감했다며 긴급 혈액 부족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강력한 폭풍이 몰아치면서 건물이 무너지고 대규모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게다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의 20%의 통행료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봉쇄를 재개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에 맞춰 해제했던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한 달 만에 다시 선언한 겁니다. 이란의 숨통을 옥죄어 전쟁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What nobody knows, we had a deal, and then they broke it. We're going to keep the strait, and we'll probably run it. We'll become the guardian of the strait. 트럼프는 대신 이란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해협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며 이례적인 요구를 내걸었습니다. 미군이 민간 상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용 명목으로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화물 가치의 20%를 통행료로 받겠다고 일방 선언한 겁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세 부과를 비난하던 미국도 국제 수로에서 보장되어 온 항행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미군의 이란 본토 공습은 더 정밀하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다수의 자폭 드론을 동원해 이란 남부 해군 기지의 잠수함과 함정 정비 시설을 성공적으로 초토화했다며 공격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습니다. 미군이 해상 드론인 무인 수상정 코르세어 3척을 실전에 투입한 건 처음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면서 종전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 17일 오전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전쟁 재개 여부의 갈림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나스닥 시장에서는 하이닉스 예탁 증서 가격이 상장 이틀째 급락하면서 공모가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다시 봉쇄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걷겠다고 발표하자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9.6%, 서부 텍사스 중진류 선물 가격도 9.4% 올랐습니다. 지난 한 달 새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The blockade is back on, the ceasefire is teetering, but we're shooting at each other. Confusion is back. 그 결과로 결국 물가가 오를 거란 우려에 금리가 들썩였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0.04% 이상 올랐는데 중앙은행 연준이 아예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올릴 거란 전문가 예상도 40%를 넘어섰습니다. 자금을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는 첨단 기술회사들이 모인 나스닥 지수가 1.6% 하락하면서 바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상장 첫날 168달러의 거래를 마쳤던 SK하이닉스 주식 예탁 증서 가격도 오늘 9.3% 떨어지면서 152.35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여전히 국내에 상장된 주식보다는 25% 정도 웃돈이 얹어져 있지만 이틀 만에 공모가였던 149달러 가깝게 내려앉으면서 상장 초기 상승세를 이룬 모양새입니다. 샌디스크도 12.6%, 마이크론이 4.4% 하락하면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동시에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다른 주요 지수인 S&P 500은 0.8%, 다우 지수도 0.3% 하락하면서 세계 금융시장 전체가 충격을 받은 하루가 됐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메인주에서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건은 오늘 오전 7시 20분쯤 비드퍼드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아이스 요원이 차량 운전자에게 여러 차례 멈추라고 경고했지만 차량이 요원을 향해 움직이자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숨진 사람은 미국 내 취업 허가를 받은 26살 콜롬비아 국적 남성입니다. 그러나 연방당국은 이 남성에 대해 출국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고 설명해 체류 신분을 둘러싼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정확한 총격 경위와 무력 사용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남성이 숨진 지 엿새 만에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적십자사가 미 전역의 혈액 비축량이 지난달 25% 가까이 급감했다면서 긴급 혈액 부족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적십자에 따르면 여름철 헌혈 참여는 크게 줄어든 반면 병원에 공급해야 하는 혈액의 양은 예상보다 매주 약 3,500팩 정도 많은 상태입니다. 특히 O형 양성과 B형 음성 혈액, AB형 혈장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액 부족이 계속될 경우 일부 병원에서 비응급수술이 연기되거나 응급실과 산부인과 등의 환자 치료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모든 혈액형의 헌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헌혈이 가능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강력한 폭풍이 몰아치면서 건물이 무너지고 대규모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필라델피아 지역에 지난 11일 오후 약 30분 동안 강한 하강 기류가 지면에 부딪힌 뒤 사방으로 퍼지는 돌풍 현상인 이른바 마이크로버스트가 최소 4차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풍으로 수백 그루의 나무와 전선이 쓰러졌고 차량이 파손되거나 도로 곳곳이 침수되면서 약 2만 4천 가구가 한때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부 필라델피아에서는 건물 일부가 붕괴해 벽돌과 잔해가 도로와 차량을 덮쳤고 한때 전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나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셰럴 파커 필라델피아 시장은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력 복구와 잔해 제거 등 피해 수습에 나섰습니다. 일리노이주 이스트 세인트루이스에서 일가족을 겨냥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특정 가족을 노린 표적 범행이며 15살과 16살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21세부터 74세까지로 확인됐고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가 가족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시 당국은 이번 사건이 시민 대상 무차별 총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콜로라도 산불 현장에 뜻밖의 조력자가 등장해 화제입니다. 체이엔 마운틴 주립공원 인근 록크릭 산불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들은 지역 주민이 키우는 염소인 골디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골디는 험한 지형을 피해 더 안전하고 걷기 쉬운 길로 대원들을 안내했고 화재 현장에 남아 마른 수풀을 뜯어먹으며 불길 확산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줬습니다. She was actually trying to take us down an area that wasn't maybe quite as rocky, wasn't quite as slippery, maybe had better footing. So she was obviously a pro at her job. 골디는 본인의 이름을 딴 굿즈 상품까지 출시하게 됐으며 판매 수익금 일부는 소방관 재단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이번엔 더위 소식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캘리포니아 남부의 화씨 100도, 섭씨로는 38도 이상의 폭염과 높은 습도가 동시에 찾아오면서 이번 주 내내 강한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LA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에는 내일 오전까지 폭염주의보가 발령됐고 남부 캘리포니아 대부분 지역에는 목요일까지 폭염 예비 경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기상당국은 몬순성 수증기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 가능성도 있다면서 노약자와 반려동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유럽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전역을 덮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미 4,700명이 폭염으로 사망했지만 프랑스에선 올여름 에어컨을 새로 설치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파리 권영희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에서는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 산불이 나흘째 계속돼 지금까지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400명이 대피했고 피해 면적만 6,600헥타르, 축구장 9,240개 면적과 맞먹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선 폭염을 피하려는 시민들로 도심 수영장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파리시는 센강에 이런 수영장 3곳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On a juste le ventilateur, ça fait du vent mais après c'est juste un peu du vent chaud. Ça permet pas forcément de se rafraîchir, du coup on en profite. 4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 폭염이 다시 찾아왔지만 낡은 선풍기 한 대를 돌려가며 버티고 낮에는 창문을 차양막으로 가린 채 어둠 속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Je suis obligée de fermer tous les volets. Je transporte mon ventilateur d'un endroit à un autre et je passe ma vie à ça. 에어컨 보급률은 25% 수준. 지난달 폭염으로 인한 서유럽의 초과 사망자가 4,700명에 달하지만 프랑스는 지금 에어컨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에어컨을 달려면 실외기가 건물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자료 등을 마련해 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주하는 공동주택 입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도 구해야 합니다. 이 절차만 보통 수개월이 걸리다 보니 주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설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C'est que sans raison, ils peuvent dire non. Donc si vous disent non, vous n'avez plus le choix, vous ne pouvez plus rien faire. Et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je préférais ne pas leur demander. 동의를 받아도 실외기 에어컨 공사비만 1,000만 원이 넘고 이마저도 올여름은 예약 만료입니다. 설치 후에도 소음 기준을 위반하면 강제 철거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외기 없는 에어컨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미 물건이 동났습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폭염 대책 실패를 이유로 정부 불신임까지 의회에 제출돼 부결되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병원과 학교 등 필수 공공시설에선 에어컨 규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크지만 대다수 프랑스 사람들은 최악의 폭염을 에어컨 없이 견뎌야 하는 상황입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현입니다. 네, 한국도 폭염은 마찬가지입니다. 온열 질환자도 빠르게 늘어서 지난 주말에만 한국 전역에서 203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잡히지 않는 환자가 훨씬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장선희 기자입니다. 34도가 넘는 무더위에 무거운 배달 가방을 지고 플랫폼 노동자 쉼터를 찾은 도보 배달 기사 이승환 씨. 배달 건수가 많을 땐 하루 20건이 넘다 보니 2만에서 3만 보를 걷는 게 일상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릴까 수시로 물을 마십니다. 계단 올라가거나 그럴 때도 너무 힘들고 내려오면은 또 땀이 한 등까지 차니까 가방까지 차고 그러면은 너무 습하고 그리고 찝찝하고 하면은 조금 여기 와서 또 쉬고. 고령자가 밀집한 쪽방촌에는 도움의 발길이 바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보통 그냥 하루에 2번은 거의 의무적으로 와서 마을을 순찰을 해요. 온열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름에는 그 야간 근로자 도시는 분까지 하면 6번 정도는.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병원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203명. 지난 5월 15일 이후 전체 온열 질환자 741명의 4분의 1이 넘는 환자가 이틀 만에 발생한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7월 말 8월 초쯤 돼야 간혹 있었는데 며칠 전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의 그 케이스가 온열 질환 케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작은 조금 빠른 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지금까지 온열 질환 사망자가 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폭염 중대경보 발령 기준인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선 심혈관 질환에 따른 사망 위험이 1.14배 증가하는 만큼 응급실에서 집계된 통계는 전체 폭염 사망자의 일부일 뿐이라는 게 학계 분석입니다. 역대급 폭염이 닥쳤던 2018년 전국 응급실에서 집계한 온열 질환 사망자는 48명이었지만 실제 폭염에 따른 초과 사망자는 1,3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단국대 연구팀은 추정했습니다. 응급실 집계에 30배에 육박하는 셈입니다.
응급실 감시 체계는 온열 질환만 잡고 있는데 실제로 폭염에 의해서 영향받는 이 숨겨진 인구 집단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파악했을 때 초과 사망이 폭염에 영향받는 사람이 많다. 이런 초과 사망자는 고령화와 맞물려 있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입니다. SBS 장선입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1% 넘게 내렸고 S&P 500도 0.8%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유가 폭등의 수혜로 에너지 업종이 2% 상승세를 나타낸 반면 기술이 2%, 산업은 1%대 내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속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해상봉쇄 재개와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 통항 화물에 20%의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중동 지역의 휴전 기대감이 무너지며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9% 이상 폭등했고 이는 인플레이션 자극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물가 압력이 지속될 경우 단기간 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매파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채권시장 금리 역시 급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발표될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반기 의회 보고를 앞두고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 극도로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의문과 차익 실현 매물이 겹치면서 반도체주가 지수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78% 급락한 가운데 인텔도 6%대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이어질 물가 지표와 기업들의 실제 실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태국 방콕의 술집에서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안에 갇혀서 아비규환이었는데 최소 27명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김민표 기자입니다. 폭발과 동시에 거대한 불길이 맹렬한 기세로 건물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혼비백산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옵니다.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뒤덮인 건물 안에서도 아비규환 속에 필사의 탈출이 이어집니다. 옷에 불이 붙은 채 뛰쳐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화재는 태국 수도 방콕 북부에 있는 술집에서 일요일 자정 가까운 시간에 발생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손님들로 북적거린 데다 비상구가 없는 화장실로 대거 몰리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사망자 27명의 상당수가 화장실에서 발견됐습니다. Try to hide themselves away from the smoke, the flames in the toilet. 또 부상자 63명 가운데 22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술집에서 라이브 공연하던 가수도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희생자 신원이 모두 파악되지 않아 한국인 인명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술집에 4개의 비상구가 있었지만 테이블과 의자들로 막히거나 아예 잠겨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국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เป็นลานกว้างๆเลยแต่เขาทางหน้าประตูเขาเขียนติดป้ายไว้ว่าเฉพาะเจ้าหน้าที่นะครับซึ่งมันถูกล็อกไว้ด้วยกลอน 이번 화재는 태국에서 2009년 신년 벽두에 67명이 숨지고 200명 이상이 다친 클럽 화재 이후 17년 만에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SBS 김미표입니다.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뱅크. 오픈뱅크가 고객의 자금 관리와 금융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비즈니스 체킹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주요 한인사의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오픈뱅크가 기업 고객의 자금 관리와 금융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비즈니스 체킹 상품인 스카이 비즈니스 체킹과 프라임 비즈니스 체킹을 출시했습니다. 두 상품은 온라인 뱅킹과 ACH, 원격 예금 서비스, 비즈니스 젤, 사기 방지 서비스, 무료 송금 등 다양한 기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사업 운영을 지원합니다. 오픈뱅크는 오는 10월까지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게 첫 비즈니스 수표 주문 수수료 면제 등 최대 $300 상당의 프로모션 혜택도 제공합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이 오는 18일 LA 한인타운 본관에서 새학기를 앞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책가방 무료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에서는 책가방 520여 개와 학용품, 다양한 선물을 무료로 배부하며 이웃케어 환자는 물론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이나 당일 현장 등록이 가능하며 행사장에서는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 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뉴욕시가 오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서머 스트리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민들은 퀸즈와 스태튼 아일랜드 등 지역 도로에서 자전거 타기와 공연, 예술작품 전시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행사 일정과 운영 구간 등 자세한 정보는 뉴욕시 교통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가 주최하는 2026 페어팩스 카운티 김치축제가 오는 11월 7일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김치 담그기 체험을 비롯해 한복 체험과 전통놀이, 공연, 서예, 종이접기 등 다양한 한국 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참가자들은 직접 담근 김치와 한식도 즐길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주민들은 9월부터 이벤트 브라이트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계 내야수 JJ 웨드홀트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8년 총액 1억 1,250만 달러 규모의 연장 계약을 체결하며 구단 역사상 연봉 조정 이전 선수 최대 계약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 데뷔 후 타율 2할 6푼 6리 13홈런을 기록하며 주전으로 자리 잡은 웨더홀트는 카디널스의 차세대 프랜차이즈 스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인 할머니를 둔 웨더홀트는 올해 WBC 한국 대표팀 합류를 희망했지만 대표 자격 규정으로 인해 출전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K축구 혁신위원회가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기존 60일 안에 치러야 하는 축구협회장 보궐선거 기한부터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진 아나운서입니다. 지난주 첫 회의 뒤 일주일 만에 두 번째 회의를 연 혁신위는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 사퇴 후 60일 안에 신임 회장을 선출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가 먼저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내일부터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아 이달 내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적절한 상황에서 올바른 선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지만 좋은 또 회장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또 100명에서 300명 사이의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현재 선거 방식을 개정해 선거인단을 대폭 늘릴 예정인데 사실상 정부에서 주문한 직선제를 이번에 도입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시간 또 인력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난 협회장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한편 박지성 혁신위 위원장은 오는 22일 출석을 요구받은 국회 청문회엔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공범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어제 선고된 판결의 쟁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의 성격이었습니다.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실시를 의뢰하지 않았거나 합의한 적이 없고 명태균 씨 본인이
별도의 목적으로 사전 계획했던 여론조사였다면 무상 제공도 무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1심 재판부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 측이 받은 여론조사 중 14회는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업체 영업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제공한 것이었다면 한 번에 그쳤어야 한다며 제공 횟수,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상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396만 원을, 명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명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행위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제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과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재판 결과와 배치됩니다. 앞서 김 씨는 윤 전 대통령과 별도로 재판을 받았는데 김 씨에 대한 1, 2심 재판부 모두 명태균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한 것이 아닌 영업활동 수단이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범관계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판결이 엇갈린 것인데 오늘 16일로 예정된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통해 어떤 판결 논리가 인정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차기 당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먼저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 고민정 의원 등과 함께 당대표 선거는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사흘 앞둔 오늘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표 재임 시절 당청 갈등이 있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이재명 대통령을 31번 언급하며 원팀을 강조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라고 확신합니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등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하면서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제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차별성과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미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 전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는 나란히 정 전 대표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당이 어떨 때 흔들리는지, 어떤 노선으로 가면 잘못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저는 지금 그럴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1년 만에 집권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싸우는 명청대전이 언론 일면 기사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당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당선자 확정 방식을 선후 투표제로 할지를 둘러싸고 찬성하는 친명계와 반대하는 친청계의 대립이 여전합니다. 어젯밤에도 지도부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가 불발됐고 이견이 여전해 오늘 회의마저 취소되자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민주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 시작 전날인 모레까지 경선 방식 논의를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채무 불이행 선언에 이어 회생 관련 절차를 받고 있는 JTBC 사태와 관련해 중앙그룹 채권 투자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JTBC는 회사채 발행 이전부터 사실상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권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은 개인 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JTBC와 채권 발행 금융기관 등은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면서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내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나의 작은 노력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